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소환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산차 중에 가장 핫하고 뜨거운 차가 뭐였냐? 저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녀석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부산모터쇼를 통해 야심차게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쭉쭉 판매를 보이고 있는데 판매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고 국산 중형 SUV 고르려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녀석 꼭 한 번쯤은 선택지에 올려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만큼 또 박 터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산타페, 소렌토 워낙 강력하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르노 그랑콜레우스가 또 어떤 매력과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전달해 줄지 판매량으로도 증명이 될지 여러모로 굉장히 궁금해지는 차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승 시작해 보시죠. 르노 그랑콜레우스 앞모습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듬직합니다. SUV가 표현할 수 있는 약간 볼드하면서도 조금 남성적인 이미지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곳곳에는 굉장히 신선한 맛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솔직히 이 녀석 겉에서 큰 덩어리라든지 이런 헤드램프나 모양의 모습을 보면 중국 지리자동차의 싱류의 L과 유사한 건 맞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는 전부 다 르노에서 터치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그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을 살짝 눕혀놓은 듯한 마른 목골에 이렇게 패턴을 집어넣었는데 차체 컬러와 매칭을 했죠. 그리고 온전히 그릴의 영역을 딱 차지하는 테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범퍼라든지 이어져 있는 듯한 약간 심미스 형태의 이런 느낌 굉장히 신선하고 매력적입니다. 르노의 새로운 요 단순화된 로고마저도 굉장히 심플하고 세련된 맛을 잘 전달해 주죠.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유광블랙 면적을 두툼하게 둘러서 고급감을 높이면서도 이 그릴과 똑같이 매칭을 한 독특한 이 가로 형태의 마른 목골 무늬, 심지어 레이더 센서 주변에도 똑같이 패턴을 새겨 넣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통일감을 부여하기에도 참 좋죠. 싱류의 L과 비슷한 부분은 저는 이 헤드램프밖에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램프 같은 경우는 주간주행 등의 형태라든지 방향 지시 등 위아래로 상당히 멋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두툼한 두 발짜리의 풀 LED 형태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LED 퓨어 비전이라고 르노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능화된 램프의 영역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닛 같은 경우는 나름 굴곡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차가 한층 더 풍부해 보이는 맛도 있고 운전석에서 운전을 했을 때 이런 굴곡이 온전히 살아있어서 조금 더 멋스러움을 잘 전달해 주죠. 어딘가 한 번에 절개면이 있지 않고 보닛 끝단에서 끊어지는, 그리고 바로 그릴이 시작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랑콜레우스의 옆모습입니다. 길이와 너비, 높이 이런 재원표상 수치보다는 비교군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아 소렌토와 거의 흡사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말이죠. 그래서 소렌토와 놓고 봤을 때 뭐 이 녀석이 작다 크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비등비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만큼은 그랑콜레우스가 조금 더 깁니다. 이는 2열에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겠죠. 비율적으로도 휠베이스가 길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전달해 주니까 안정감 있는 이 시각적인 효과도 참으로 마음에 드는 게 그랑콜레우스의 옆모습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죠. 유광블랙의 면적을 많이 둘렀어요. 대표적으로 휠하우스 주변 크레딩 몰딩을 이렇게 유광블랙으로 깔끔히 처리를 해 놓았죠.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차체 컬러 유광블랙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점, 조금 더 도시명 SUV를 지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겉에는 살짝 다이아몬드 커팅 방식의 은색 빛깔이 나면서 주변부는 전부 다 유광블랙으로 채운 이 느낌도 참 마음에 들고요. 참고로 앞쪽의 타이어는 245 45R 20 사이즈가 매칭이 되네요. 금호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똑같긴 합니다. 245 45R 20 금호 타이어 제품이 지금 시승차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까지는 아니지만 장식의 면적도 유광블랙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라인, B필러라든지 사이드미러 주변, 루프렉까지도 유광블랙,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많이 높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옆모습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약간 디테일한 포인트이기는 한데, 뒷유리창에서 쿼터글라스로 넘어가는 요 디자인 라인이 상당히 이쁘고요. 그리고 매끈합니다. 어딘가에 절개면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차가 한층 더 깔끔한 맛도 전달해 주고요. 캐릭터 라인은 보닛 끝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를 쭉 지나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C필러 라인에서 한 번 더 살짝 꺾어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신선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캐릭터 라인이 아래쪽에도 꽤나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Y자 모양으로 약간 종이 접기 하듯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높이기에 상당하죠.
하죠. 그랑콜레오스의 뒷모습입니다. 솔직히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뒷모습도 싱류의 L의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테일램프 때문인데 이렇게 가로로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디자인 형태가 싱류의 L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도 살짝 클리어 타입으로 그리고 안쪽을 채우는 이런 그래픽의 디테일한 요소는 굉장히 멋있게 또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로로 길게 표현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듬직한 맛도 전달해 주죠. 트렁크 라인 정 가운데에는 르노 로장주 엠블럼과 콜레오스 생각보다는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배지도 아주 작게나마 한쪽 편에 붙어져 있네요. 이외에 범퍼는 유광 블랙의 면적을 상당히 많이 둘렀습니다. 차체 컬러는 이렇게 아주 작은 두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유광 블랙,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무늬를 넣은 플라스틱 몰딩 정도가 인상적이네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좋은 게 그랑콜레오스의 뒷모습입니다. 네, 르노 그랑콜레오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구성 깔끔합니다. 세련됐고 요즘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 화면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큼직한 와이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심지어 센터 페시아 정 가운데 조수석까지도 옵션으로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는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이라고 말을 하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계기판 화면이 생각보다 정말 큼직하고 시야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직관성이라는 부분 충분히 만족스럽고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는 와이드 모니터도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나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을 바라볼 때는 그냥 검정색 패널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죠. 반대로 조수석에서 정면을 봤을 때 선명하게 비춰주는 이 화면에서의 조작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루할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도 꽤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굉장히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래쪽에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던한 감각을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리 버튼 당연히 필요하죠. 시동과 비상등 그리고 정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해야 할 공조장치 버튼들도 물리로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마련을 했다라는 점도 구성에서 정말 박수치고 싶네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SUV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녀석이 도시명 SUV다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손에 파지를 했을 때의 감각도 참 마음에 들고 살짝 아래쪽에 꺾여 있는 D컷 형태입니다. 버튼의 기능들도 딱 필요한 것들로만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센터 터널 쪽을 한번 볼까요? SUV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손잡이 같은 거를 마련을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쪽의 공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간단히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거나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뒤쪽에 변속 레버 조금 클래식하게 기어봉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물론 전자식입니다. P 버튼은 이렇게 별도로 누르게끔 되어져 있고 전자식 사이드 미러까지 정도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정도만 한 켠에 붙어져 있는, 즉 센터 터널은 이렇다 할 조작 버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더 좁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 컵홀더 면적은 꽤나 크고 깊은 편입니다. 위안을 삼아 볼게요. 이렇게 커버 형태로 깔끔히 수납을 할 수도 있죠. 센터 콘솔 볼까요?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솔직히 이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은 이 아주 훌륭한 구성의 실내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로 지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래쪽에 별도의 공간이 위치해져 있긴 하지만 시트의 면적, 부딪히는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활용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USB 충전 타입은 이 밑에 위치해져 있네요. 편의민 안전 품목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일단 가장 지능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뿐만 아니라 플로어라든지 티맵 여러 가지 기능들 아낌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빠른 편이죠. 열선 통풍 기능 제공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당히 큼직하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더 진화한 느낌을 받아요. 음질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물론 썬루프가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SUV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는 그래도 있는 게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개방감이라든지 나중에 차를 팔 때 감가상각 부분에서도 유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랑콜레오스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만족도가 뛰어났던 부분이 바로 소재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로 되어져 있고 베이지색 시트가 맞물리는데 요거 인조 가죽이거든요. 그런데 천연 가죽과 같은 느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안락한 착좌감을 잘 전달해 줬습니다. 무늬도 상당히 멋있고요. 정말 의외의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어 패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빗금으로 장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조명의 면적을 상당히 깊게 둘렀거든요. 야간 주행 시에도 정말
멋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천장 부분에 감싸고 있는 이런 재질마저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꾸며 넣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우수한 퀄리티의 소재, 믹스매치 컬러 구현을 해냈다라는 점은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랑콜레오스 2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무릎 공간에서의 혜택을 많이 받네요. 정말 넓습니다. 제가 일부러 1열을 앞쪽으로 바짝 당기지 않았거든요. B필러에 딱 맞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라는 측면, 특히 가운데 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도 저는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의 품목 조금 살펴보면 전용 송풍구라든지 터치 형식으로 열선 시트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죠. 공조장치 조작 버튼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USB-C 타입 단자 2개, 정 가운데에는 역시나 팔고리 겸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네요. 햇빛 가리개 같은 거는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시트에 있습니다. 솔직히 시트의 크기라든지 착좌감, 이런 디자인의 형태, 그리고 인조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공을 잘해서 천연가죽 느낌이 나는 아주 부들부들한 이런 촉감도 전혀 불만은 없는데 슬라이딩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벌 같은 경우,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리클라이닝 각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요건을 놓고 봤을 때 경쟁차 대비 이런 고정형 시트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야 어쨌든 앉았을 때 공간이라든지 여유롭게 이동을 즐기는 과정에서의 착좌감 자체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랑콜레오스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번호판 위쪽에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전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공간 자체는 라이벌 대비 그래도 준수한 편이에요. 국산 중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딱 알맞은 공간을 잘 구현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왼쪽 끝에 살짝 홈이 파져 있어서 세로로 긴 짐을 간단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정도, 그다음에 트렁크 바닥면에도 나름 잘 마감이 되어져 있죠. 꽤나 깊은 공간이 그래도 쓸모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별도의 소켓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이게 전부이네요. 솔직히 라이벌 소렌토라든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에서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별도의 레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랑콜레오스에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접 2열을 열어서 시트를 접어야 해요. 시트 같은 경우는 6대4 방식으로 폴딩이 되는데 완벽히 평탄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살짝 기울기가 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차박이라든지 차크닉을 즐기려면 에어매트는 그래도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짐을 수납하는 공간의 영역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충분합니다. 네, 르노 그랑콜레오스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파워트레인이 꽤 독특합니다. 먼저 직렬 4기통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전기모터 배터리 조합으로 움직이게 되죠.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어딘가 모르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바로 다운사이징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이 외에 모든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주행 감각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터의 개수입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투모터 시스템으로 두 개의 모터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을 하죠. 먼저 100kW급의 모터, 가장 큰 쪽의 용량인데요. 온전히 이 주행 성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60kW짜리 모터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거는 배터리 충전에 조금 더 효율에 집중한 모터이죠. 그 다음에 변속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3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3단 맞습니다. 아주 보폭을 넓게 단수를 가져가는데, 그래서 뭐 답답하거나 지루하거나 굼뜨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엔진과 변속기 요 아래쪽 사이에 유성기어라는 거를 달았습니다. 유성기어도 또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굉장히 복잡하고 지능화된 시스템인데, 이 원리를 설명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승기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해도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유성기어의 역할, 최대한 다단화된 변속기 같은 그 지능화된 능력을 해준다. 약간 무단 변속기와 다단화된 변속기 그 어딘가에 위치해져 있는 나름의 각각의 장점만을 잘 섞어 놓은 변속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효율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를 고려하실 때 이런 이과적인 내용 별로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관심 없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이 차가 어떻게 잘 나가냐, 아니면 산타페,
소렌토에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느냐, 이런 감성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에 있어서 다 같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굉장히 매끄럽고 조용합니다. 약간 진짜 전기차를 모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도심 속에서는 엔진이 깨어났나 라는 생각이 쉽게 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에너지 플로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그냥 전기차 코스프레를 하면서 달린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르노코리아는 이 차를 선보이면서 도심 주행에서는 약 75% 정도까지 전기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워딩이었기도 했죠. 그만큼 실제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이 투모터 시스템이 주는 각각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특히 60kW짜리 모터가 조금 더 배터리 그리고 전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고, 그 결과 일상적인 저속이나 중속 주행에서는 내연기관의 그 특유의 약간 진동 떨림 이질감이라든지 엔진이 깨워서 굴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거의 받기 힘듭니다. 매우 고요하고 매끄럽고 조용하게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차가 효율에만 집중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나름 합리적인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시스템 합산 출력이 245마력에 달합니다. 차를 이끌기에는 전혀 부족한 숫자가 아니죠. 1.5 가솔린 터보 엔진만 하더라도 144마력 정도를 내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를 이끌기에는 뭐 그렇게 무거운 사이즈도 아니거든요. 차가 크기는 좀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스템 총 출력 245마력, 운전이 쉽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여지없이 전기 모터의 힘을 그 100kW짜리 같이 굴려주면서 경쾌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처럼 말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답답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 이렇게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물론 단수, 이 변속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3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직결감을 강조하면서 뭔가 역동적으로 나간다 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속도를 플랫하게 올려주면서 속 시원한 가속감을 느끼는 것만큼은 글쎄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지금과 같이 스로틀을 갑자기 확 열어서 치고 나가는 순간에서도 엔진이 깨어났나? 라는 약간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아주 지능적으로 잘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매우 고요해요. 3단 기어 자체가 워낙 변속 타이밍이 길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무단 변속기 느낌이 나는 건 아닌가요? 걱정의 시선도 있지만 틀렸습니다. 무단 변속기의 특징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요. 솔직히 무단 변속기가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우웅 하면서 그 특유의 소리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지연되는 그 느낌, 이 녀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변속 타이밍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이 고속 영역 그 이상의 한계 부분에서는 약간 어디가 모르게 천천히 뻗어나가는 느낌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중속에서 고속으로 빠르게 추월 가속을 하는 이 다양한 상황에서 RPM을 부쩍 튀길 때 무단 변속기 특유의 약간 굼뜨거나 지연되는 현상은 느껴볼 수 없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도 꽤나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 충분히 잘 알려주고요. 차선 중앙도 잘 유지하고 차간 거리뿐만 아니라 또 섬세한 부분에서 꽤나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먼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화살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T맵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도 너무나도 잘 매칭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기가 막히죠. 심지어 투명하게 바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후진 주차를 했을 때 벽에 닿는 이 거리까지도 실시간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줬던 부분이 바로 스티어링 휠, 핸들링 반응에 있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답게 이 기술 노하우가 온전히 이 그랑콜레오스에도 배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함에 있어서 뭐랄까 숏 코너라든지 아니면 고속에서 길게 코너를 딱 뻗어 나갈 때 이런 다양한 과정에서 너무나도 편하고 유연합니다. 그만큼 피로도가 크게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핸들링 반응만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담한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마음에 들었지만, 실제로 조작을 했을 때 그 편안함도 예술이네요. 정말 이 동급의 라이벌 차들과 비교해서는 단연 그래도 탑 티어에 있는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서스펜션도 핸들링과 마찬가지로 약간 유럽차 감성이 조금 더 짙게 드러납니다. 라이벌과 비교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좀 팽팽하다, 약간 탄탄하다,
살짝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 소비자분들께서는 약간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무언가 빠르게 달릴 때에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세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승차감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강력한 라이벌들이 갖고 있는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탄탄한 이 서스펜션 세팅과는 살짝 반대되는 개념, 좀가 타이트하고 약간 젊게 팽팽하게 세팅되어 있는 특징이 좀 드러납니다. 요철을 넘거나 불규칙한 도로를 지날 때는 확실히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엔진, 파워트레인에 굉장히 지능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의 주행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요소들도 이 정도면 정말 르노코리아가 심기일전에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단번에 들게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료 효율, 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속에서 약 75%가량 전기의 힘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이를 온전히 느낄 수가 있고, 이는 곧 연비로도 나타나죠.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건 리터당 15km대인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니까 막히는 출퇴근길에서는 17km, 18km대 그냥 무난히 보여줬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23km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굉장히 발전된 노하우가 돋보이는 그 결과값이 온전히 기름으로 나타난다.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랑콜레오스를 운전하면서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소나타가 독보적인 영역으로 소비자 인식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르노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었죠. 탈리스만 SM6를 갖고 와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과 그리고 풀 세로 형태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때 당시엔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뒤집었던 적도 있고요.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랜저가 고급차의 기준이 되었을 때 SM7, 이 RE35 엔진이라든지 그 닛산을 베이스로 한 인정받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또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흐름을 고스란히 또 이어가고 있는 게 저는 그랑콜레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만의 특장점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묻어져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내수 시장의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이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와 같이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차들이 속속 등장을 해서 또다시 새로운 생태계 환경,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는 건 정말 소비자로서, 자동차 업계에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도 너무 반갑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가격이라는 측면도 제법 잘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랑콜레오스 3천만원 후반대부터 4천만원 중반 사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라이벌 대비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적당값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완전히 새로 등장한 신차이기도 하고, 이런 별도의 조수석의 화면이라든지 편의 및 안전 품목, 이 소재 영역에서도 잘 해내고 있거든요. 상품 구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가격이면 수긍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몇 가지의 단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일단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의외였어요. 바로 볼륨 버튼이 마땅히 보이질 않아요. 솔직히 지금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자리, 여기에 솔직히 볼륨을 저는 탑재를 해놔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리 버튼으로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딘가 모르게 터치로 조작을 해야 되고,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여기 버튼이 하나 있긴 한데 조수석 탑승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부터 르노 이 볼륨 버튼에 인색했는데 여전히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나타나네요.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 꼭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소한 단점을 제외하면 주행에 있어서의 단점은 크게 찾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엔진의 능력이 훌륭했고, 그 다음에 핸들링 조작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차와 오랜 시간 가장 많이 다루는 이 조작 부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다소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럽차 성격에 맞췄다라는 점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고 또 만족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비는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좋고, 정말 오랫동안 르노가 신차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그랑콜레오스만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절치부심해서 또 좋은 상품성 있는 차를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소렌토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산타페 디자인 호불호 심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랑콜레오스는 아주 괜찮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